팩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팩트TV 채널 3 알고 살자 국민연금의 진행자 김영모입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방송을 통해서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이 갖고 있는 숨겨진 특혜를 알려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부터는 2100만 명이 가입된 대한민국 대표연금, 국민연금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탐구생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팩트TV 채널 3 알고 살자 국민연금 첫 번째 방송 국민연금 많이 받는 법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젊어선 월급, 늙어선 연금이라는 말처럼 노후 생계의 핵심은 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공적연금과 기업이 보장하는 퇴직연금,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제도이고요.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회사가 납입해서 나중에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입니다. 물론 개인형 IRP라고 본인이 돈을 추가로 납입해서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우리가 삼성이나 교보생명 같은 금융회사들의 보험 상품을 통해서 접하는 수많은 연금보험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년의 현실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2015년에 발표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9.6%에 달합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요즘 기초연금이 많이 늘어서 노인복지 지출이 늘긴 했지만 노인 빈곤율의 핵심은 낮은 노인복지 지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노인복지 지출이 적은 5개국에 한국이 들어가죠. 이런 노인들의 가난은 월등히 높은 노인 자살률이라는 참혹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유독 노인만 가난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조선이란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과도한 경쟁과 구직난 등으로 엄청난 스펙을 쌓고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빈부격차나 빈곤율이 특별히 나쁘지 않은 나라입니다. 오히려 평균보다 좀 나은 경우도 많고요. 유독 노인만 압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져 있죠. 본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세대별 빈곤율 추이를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18세 미만과 청년 세대, 성인 세대까지의 빈곤율은 OECD 평균보다 좋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게 한국의 청소년, 어린이, 청년층, 성인층의 빈곤율입니다. OECD보다 오히려 양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65세만 넘어가면 마치 점프하듯이 상황이 악화됩니다. 사실 한국은 노인들에게 있어 진정한 헬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아주 괜찮은 노후 보장 체계가 있죠. 의무 가입이 원칙인 국가 사회보험 제도이고 소득의 재분배도 되니 저소득층에 유리한 연금 제도입니다. 더군다나 퇴직연금이나 보험사의 연금 상품과 달리 물가 인상에 따라 연금액도 올려주는 착한 연금입니다. 2017년도 말 기준으로 2184만 명의 가입자를 자랑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를 다 포괄하죠. 연금을 받는 사람도 470만 명에 이릅니다. 국민연금의 역사가 여타 선진국들의 연금제도에 비해선 많이 짧지만 벌써 30주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한 세대가 지난 것이죠. 국민연금은 1988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입됐고 1995년에는 농어촌, 1999년에는 도시자영업자로 확대되면서 사실상 모든 국민을 포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이나 실업 크레딧,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이 연금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도록 여러 지원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쌓여있는 기금도 많습니다. 30년 넘게 보험료를 걷고 채권이나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해서 쌓여있는 기금도 꽤 됩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적립기금만 무려 667조 원입니다. 그간 창출된 수익금은 319조 원이고요.
국민연금이 귀금 운영 잘 못한다고 여론의 질타를 받을 때도 많지만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1%로 다른 나라 연기금에 비해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이렇게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먼저 소득 대체율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참고로 올해 기준 소득 대체율은 44.5%입니다. 소득 대체율이란 내가 창출하는 소득 대비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44.5%라는 것은 100만 원을 벌면 44만 5천 원을 주겠다 이 얘기죠. 물론 44.5%의 소득 대체율은 40년 납입 기준이므로 1년에 쌓이는 소득 대체율은 대략 1%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보험료를 걷어들여 그 돈이 손해가 나더라도 무조건 내 소득의 몇 퍼센트는 보장해 준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향후 지급할 연금액을 미리 확정하는 제도를 확정급여형이라고 합니다. 반면 다른 사보험 제도들은 납부한 보험료에 수익률이 더해져서 향후 연금액이 결정됩니다. 반면 보험사 연금상품처럼 낼 돈은 정해지고 받을 돈이 얼마인지는 나중에 결정되는 제도를 확정기여형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자료는 작년 정의당 윤소아 의원이 국민연금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해 발표한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 수준별 수익비입니다. 수익비라는 것은 내가 낸 돈에 비해 얼마나 연금으로 받느냐 하는 그 비율을 의미합니다. 내가 100만 원을 보험료로 냈는데 나중에 260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그러면 수익비가 2.6인 거죠. 원래 국민연금은 평균 소득자 기준으로 대략 1.9가 수익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윤소아 의원이 늘어난 수명과 유적연금까지 고려해서 살펴보니까 평균 소득자 대비 2.6이라는 수익비가 도출됐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2.6. 앞에서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서 저소득층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보고 계신 수익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00만 원 소득자의 수익비는 4.2이고 최고 소득자 수익비는 1.9 이렇게 상당히 차이가 발생합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받는 금액은 당연히 고소득자일수록 많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특성, 바로 물가 인상에 따라 연금액이 오른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의 특징은 물가 인상에 따라 연금액이 오르는 것도 있고요. 더불어 과거 소득을 다시 평가해서 반영합니다. 보고 계신 표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기준소득월액 젠표가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1988년에 벌어들인 내 소득 100만 원은 현재 가치 629만 원으로 다시 평가해서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재평가연도 1988년, 재평가율 6.293 이렇게 나오죠. 예, 88년의 소득은 지금 6.2배의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납부 시점 소득도 재평가를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고요. 수급 이후에도 연금액이 물가 인상률만큼 인상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서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리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명 A값과 B값으로 나눠집니다. A값, B값. A값이라는 것은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이고요. B값은 자신의 소득입니다. 연금을 산정하는 소득에 자기 소득은 50% 들어가고 나머지 50%는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이 반영됩니다. 가입자 평균 소득이 반영된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평균 소득보다 소득이 낮을수록 실제 자기 소득보다 높은 소득이 반영이 되니까 낸 보험료에 비해 연금을 많이 받게 됩니다. 반면 소득이 높으면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지만 가입자 평균 소득 자체가 자신의 소득보다 낮으니까 그만큼 연금액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림에 나오듯 내 소득이 100만 원이면 연금액이 65만 4천 원으로 소득 대체율이 65.4%고 내 소득이 400만 원이면 125만 4천 원으로 소득 대체율은 31.35%가 됩니다. 물론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액 자체는 당연히 늘어납니다. 대신 소득 대체율은 낮아지게 되죠.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40%란 얘기는 40년을 다 납부해야 채워지는 소득 대체율입니다. 즉 1년에 1%씩 쌓여갑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꾸준히 차근차근 쌓아야 완성되는
벽돌 쌓기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어도 꾸준히 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영희라는 사람과 철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희는 400만 원의 소득을 받으면서 20년간 보험료를 냈습니다. 철수는 100만 원 소득으로 40년간 보험료를 냈습니다. 영희가 20년간 낸 보험료는 8,640만 원. 반면 철수가 낸 보험료는 4,320만 원입니다. 이렇게 영희가 철수보다 보험료를 2배를 냈습니다. 하지만 연금액은 오히려 철수가 많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적게 내더라도 꾸준히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부부 자영업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자영업자 어떻게 하면 더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까요? 같이 음식점을 하는 A라는 분과 B 이렇게 부부라고 치고요. 말씀을 드릴게요. 부부가 사업하면 같이 일하면서 함께 소득은 창출하지만 각종 사회보험은 한 명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A, B 부부가 장사를 해서 남편 A씨 앞으로만 신고소득을 400만 원으로 해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어떻게 되고 또 이를 200만 원씩 쪼개서 가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남편 A 혼자 가입하거나 부부가 A, B 명의 각자 가입하거나 내는 보험료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남편 A만 혼자 가입해 연금을 받을 경우 예상 연금액은 125만 4천 원. 부부가 각각 가입할 경우 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각자가 85만 원씩 합계 170만 8천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보험료 낼 거면 한 명이 몰아서 내는 게 아니라 부부가 나눠서 가입을 하면 나중에 총 연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늘리는 방법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예상연금,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중에 먼저 추후납부 제도라는 게 있고요. 반환일시금 반납도 있고 임의 계속 가입도 있습니다. 그 외에 연기연금 제도, 실업 크레딧 같은 각종 크레딧을 활용할 수 있으며 농어업인 지원 제도와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도 있습니다. 추후납부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다가 그만두거나 휴직하거나 하면 소득이 없으니까 국민연금 납부를 하지 않는 납부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납부유예를 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돈 생겼을 때 납부해서 해당 기간만큼 가입 기간을 늘려서 예상연금을 늘리는 겁니다. 이걸 추후납부 제도라고 하고요. 반환일시금 반납은 과거에는 퇴직하거나 형편이 어렵거나 하면 반환일시금이라고 해서 낸 돈을 돌려받게 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하면 그렇게 반환일시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환일시금 받았다가 나중에 이자를 보태서 다시 반납을 하면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참고로 제 아버지의 경우도 1988년부터 95년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1996년에 그때 형편이 좀 안 좋으셔서 반환일시금으로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이를 알고 제가 제 아내랑 돈을 모아가지고 2013년에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에 납부를 했습니다. 한 1,800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30만 원 수준이었던 제 아버지의 예상연금액이 80만 원으로 늘었죠. 이미 계속가입은 60세 이후 국민연금 납부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은 60세가 경과해 몇 년이 지나야 합니다. 참고로 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가능하죠. 근데 국민연금 의무납부는 60세에 종료됩니다. 사실 많은 이들이 60이 넘어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돈을 벌지만 아예 직장 가입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이미 계속 가입은 60이 넘었지만 연금 수급 연령이 될 때까지 보험료를 내서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그만큼 연금 보험료를 더 받게 되죠. 연기연금 제도는 연금 수급 연령이 됐는데 지금 나 돈 버니까 좀 늦게 받겠다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1년 늦게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한 7%씩 늘어나고요. 실업 크레딧은 내가 실업자가 됐을 때 납부유예를 할 수도 있지만 연금 보험료를 내면 국가가 이제 75%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좀 더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고요. 그 외에 출산, 군복무 이런 것도 크레딧이 가능합니다. 출산은 한 명당 6개월, 군복무도 6개월 가입 기간을 늘려줍니다. 농어업인 같은 경우도 50%까지 국가가 보험료를 부담하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에 국가 지원 받아서 가입해서 내는 게 유리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는 월급 210만 원 이하, 1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실 월급에서 떼는 국민연금 보험료 상당한 부담인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그냥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신청해야 찾아먹을 수 있습니다.
자신한테 해당되는 제도가 있다면 잊지 말고 신청해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민연금 다 좋은데 과연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